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어때요?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도 있거든요. 뭐 세대 분리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혹시 이제 자녀분들이 뭐 성년이라고 하시면 이 세대 분리를 통해서 어떻게 또 절세를 하는지도 오늘 자세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앞으로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똘똘한 한 채로 어떻게 갈아타야 될까, 또 자녀들을 위한 또 절세, 세대 분리 통한 이제 절세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히어로라는 필명으로 현재 부동산 히어로 TV라는 유튜브 채널과 서적 집필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부동산 입지 분석 위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런 또 이력들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사항일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 폭등장 속에서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일단 5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일단 주변에 큰 개발 호재도 없고 뭐 굉장한 폭등장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만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매년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4, 5% 네, 정도 그쵸. 되는데, 그럼 뭐 5억짜리 집이, 그리고 이제 집을 사지 않고 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차 3법 때문에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냥 매년 5% 정도의 물가 상승률만큼 시세가 오르는데, 네. 그럼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4년이면 20%가 오르죠. 네. 그러면 5억짜리 집이 4년 뒤에는 6억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4년이 지난 시점에 이 집을 살려면 결국은 매년 2,500만 원씩을 저축할 수 있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 일단 처음 문제가 뭐냐면, 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외벌이든 아니면 맞벌이든 네. 연간 2,500만 원을 저축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예, 정말 그리고 설령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자기가 4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 4년 끝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네. 설령 만약에 내가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정말 잘해서 네.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의 자산이 1억 원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 그만큼 집값이 1억이 더 올랐죠. 네. 그러면 4년 뒤에 보더라도 결국은 본전을 찾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나마 제가 지금 들어드린 예는 집값이 오르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고, 네. 내가 저축하는 속도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집값이 물가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굉장히 폭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거나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네. 1억이 아니라 더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4년 동안 연간 2,5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지만 네. 중간에 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계획이 틀어질 수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돈을 그만큼을 못 모으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 격차는 벌어지고, 네. 내가 4년 전에는 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 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집도 못 살 뿐더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은 그만큼 줄어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냉정하게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일단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뿐만이 아니라 그 돈 포함해서 일단 당장 뭐 적금이나 네. 아니면 뭐 연금보험 같은 이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제 가입했던 그런 상품들이 있겠죠. 네. 그럼 이것들을 해지를 했을 때 과연 내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을 수 있느냐, 요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내 직장이 있거나 뭐 사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담보물이 있거나 하면 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러면 대출도 요즘은 아무리 규제가 심해졌지만 그래도 한도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크기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은행에 자세한 컨설팅을 해보셔서 네. 만약에 얼마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더하고, 그 외에 뭐 증여세가 뭐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뭐 형제나 부모한테 이제 증여 개념으로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현금들,
이것들을 모두 종합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그 자금이 나오겠죠. 네. 그럼 이 자금의 범위 내에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선택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선택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이제 최근 이제 1, 2년 사이에 집값이 이 문정부 정권 들어와서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이제 혹자들은 앞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도 많은데,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오른다는 이제 보장이 있어야 살 텐데, 그렇죠. 앞으로도 어떻게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이거 관련된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러게요. 그냥 막연하게 그분들한테 그러면 왜 앞으로 조정이 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냐,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제가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거의 공통적인 말씀이 네.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단기에 오르지 않았냐. 네. 이 흐름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거나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집값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모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원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소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줄어들 것인지, 이걸 알면 네. 앞으로의 흐름도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단기에 폭등장이 있었던 이유를 이 폭등장을 만들었던 이유가 앞으로 이어질지를 판단을 해보면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단기 폭등장을 있게 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수급 불균형이겠죠. 수급 불균형.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사실은 주택의 수급 불균형은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10년경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거든요. 네. 이미 5천만 채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분명히 선호도가 있고 주택도 분명히 선호도가 다르겠죠. 네. 뭐 다른 뭐 산골에 있는 외딴 집을 뭐 선호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뭐 도심에 이런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당연히 도심에 있는 그렇죠. 아파트가 선호도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그냥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 위주로 보면 네. 결국은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쪽에는 이미 주택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거의 그대로거나 아니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수급 불균형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주택을 더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왜 그 수급 불균형에 대한 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렇죠. 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값이 폭등하는 걸 맞아요. 누구나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시중에 마스크가 뭐 얼마가 있는지 뭐 어디서 파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도 다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는 마스크 풀려 있는 건 한정적이죠.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한정적이죠. 그때 당시만 볼 때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는데 저도 당시에 마스크 한 10장 사는데 한 5만 원 줬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없어서 못 샀어요, 사고 싶어도 당시에는. 그런데 한 두어 달 정도 만에 이런 수급을 맞췄죠. 네. 근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늘리든지 아니면 뭐 작업 시간을 늘리든지 해서 수입을 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수급을 맞출 수 있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주택 시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이미 벌써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마련이 돼 있고 네. 건축 허가까지 나 있는 땅인데 그냥 단순하게 한 20층짜리 아파트로 올린다고 치면 네. 이 공사 기간만 이미 벌써 한 2, 3년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하물며 주변 뭐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수많은 원형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농지고 임야고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지주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적 주체가 이 사람들을 모두 설득을 시켜서 이걸 하나의 주체의 소유로 일단 수용을 해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토지 평탄화 작업, 도로 개설, 그리고 각 뭐 지구 단위 계획에 맞는 뭐 구획별로 해서 네. 각 사업주들한테 재분양을 해서 결국은 각 사업자들의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건물을 하나씩 그렇죠. 순차적으로 올라올 텐데 네. 이런 과정들을 모두 고려를 해보면 결국은 당장 내년 그리고 뭐 한 2, 3년 뒤 여전히 이 수급분이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만 국한해서 본다면은 네. 여전히 뭐 앞으로 당장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뭐 한 3, 4년 뒤까지도
지금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많이 뭐 주택 보급 정책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정책이 실제로 실행이 돼서 주택이 보급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그렇죠. 걸린다. 뭐 경우에 따라서 한 10년 이상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수급 불균형 때문에 결국은 인기 지역은 계속 집값이 오르는데 네. 정책이 나왔다고 한들 이게 과연 커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 내년 그리고 그 후내년 그리고 그 3년 뒤 4년 뒤도 여전히 주요 지역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계속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주요 인기 지역은 또 네. 지을 땅이 없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일단 세금이 대폭 강화됐잖아요. 네.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다 왕창 높여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진짜 속된 표현으로 사라는 소리인지 보유하라는 소리인지 팔라는 소리인지 네.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다 문제지만 그나마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내가 가장 데미지를 적게 입을 방법을 택해서 네. 결국은 사든지 보유하든지 그렇죠. 팔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손해입니다. 네. 이전 정책에 비해서는요. 네. 그렇다면 시장에 급하지 않은 매물은 굳이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사도 그만큼 내가 세금을 낸 만큼 수익을 얻으려면 굉장히 많이 올라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네. 내가 지금 보유하면서 많은 집값이 올랐지만 그 양도세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감당할 정도면 네.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속된 표현으로. 남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보유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전 세금 정책대로라면은 만약에 뭐 100개의 매물이 나올 것을 뭐 계속 세금 정책이 강화됐으니까 결국은 50채, 30채, 20채밖에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안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세금 정책으로 점점 더 매물이 시장에 못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네. 전세를 이제 2년 기본으로 계약을 하던 것을 4년 기본 계약 시스템으로 바꿔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파급 효과를 그냥 전문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2년마다 나오던 매물이 4년마다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전세를 찾는 수요는 거의 그대로라고만 해도 결국은 2년마다 나와줘야 될 매물이 만약에 100개면 4년마다 나오니까 50개로 줄겠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전세 매물이 귀해지니까 네.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네. 크게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의 단기 폭등장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원인이 당장 내년, 내후년에 혹시나 뭐 개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뭐 폐지가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일단 수급 불균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에 해결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어떠니까 뭐 예, 단기 해결이 힘들죠. 예. 그리고 세금이나 만약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지만 이게 단기에 공급하기가 힘드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법의 가장 큰 문제점, 네. 소급 적용이었다는 겁니다. 이전 상황은. 네. 근데 사람이 만약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뭐 보유를 해서 이제 그 매도하는 과정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네.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플랜을 짜겠죠. 근데 소급 적용을 시켜버리면 네. 이것도 완전히 틀어질 뿐더러 굉장한 공황 상태가 오게 됩니다. 개인은.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폐지를 하거나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해당되는 계약분에 대해서 일단 적용을 하고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네. 생각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전 법에 적용을 받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실제 영향을 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약간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이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줘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조금 잡아주려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이야기죠. 그렇다면 제가 제 설명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내년도, 후내년도, 3년 뒤도 네. 계속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요인만 시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원인들을 그냥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이런 시장 상황인데
시간을 끌면 집이 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음, 점점 더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나는 내 직장과는 점점 멀어져야 되고 좁은 집을 선택해야 되고 오래된 집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무조건 사셔야 되고 네.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기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금이 부족해서 그럴 때는 최소한 나는 계속 전세나 월세로 살더라도 네. 최소한 투자 목적으로라도 일단 집을 사셔야 네. 그때부터라도 그 뭐 손해의 폭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내 재산도 늘어나고 네. 이런 그래도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주어진 능력 내에서 가급적이면 집을 빨리 사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가격은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요 인기 지역들은 항상 수요가 더 많다는 이제 조건이면 가격은 이제 올라갈 텐데 그 이유가 이제 수급 불균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이 주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려면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분도 있지만 안 팔고 견딘다는 거죠. 끝까지. 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임대차 보호법 이제 4년 보장을 받다 보니 2년마다 나와야 될 물건이 이제 4년마다 나오게 되니 그 텀도 길어지고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이제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집값이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